예, 오늘 양시장 모두 횡보하는 힘을 보였고요. 뭐 크게 거래대금이 터지거나 뭐 많이 줄거나 하진 않았는데 코스피부터 보시면 일단 0.7%까지 떨어졌다가 조가 기준으로는 0.13까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14억을 좀 충족하면서 위쪽으로 나와줘야지 어떤 주도 섹터도 생기고 주도주도 좀 뭐 거래 뻥뻥 터지면서 나오는데 거래대금 수준이 약 11조 수준, 12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횡보하는 흐름이에요. 약간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크게 뭐 특징이 있지는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거래대금이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8조 이상으로 나와줄 때 적극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8조 이하에서 계속 이제 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조금 돈이 들어오면서 리튬 쪽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지금 중국 소재, 중국 쪽에서 불공정하게 자사 어떤 후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게 이제 어떤 덤핑성 성향이 좀 많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93.5%의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12월 5일에 최종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결국에는 요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중국하고는 완전히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담을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부과하면 자기네 산업에도 타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12월 5일까지 얘네들이 질질 끌다가 중국한테 받아낼 거를 받아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요 관세율을 낮추겠죠. 약 20% 수준으로. 이제 요거는 어떤 협상을 위한 더 카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는 뭐 모욕을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이 됐고, 요거 때문에 2차 전지 쪽 업체들이 리튬 업체라고 같이 몰랐어요. 2차 전지 소재 부품표, 그리고 리튬 업체들, 요게 좀 올랐고요. 기타의 뭐 쪽들은 별로 이제 볼만한 종목들은 없었어요. 돈이 들어온 종목들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주도를 했던 거는 2차 전지 쪽의 리튬과 소재 업체들, 2차 전지 배터리의 어떤 가공 업체들, 거기서 리튬을 추출해서 이제 재생을 해서 사용하는 업체들이죠. 이제 팔아먹는 업체들. 그런 뉴스를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 반도핑 관세 93.5%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부분. 네, 요것 때문에 리튬 쪽이 가격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재생업체들. 그리고 리튬 가격이 3개월 중에 이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리튬 관련된 주들, 뭐 하이드로 리튬, 기존에 이제 환기 종목, 징백 종목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에 매매를 했던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175억 원의 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애플하고 삼성 폴더블 보급망에 대해서 합류한다는 기대감이 좀 크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슈팅을 줬었고요.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에 슈팅을 15%까지 줬었죠. 그래서 요거를 매매를 잘 했었고, 그리고 북극 항로 관련돼서 시간 내에서는 이게 장 끝나고 기사가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나와서 3시 이후에 북극항로 관련돼서 뭐 입법처부터 요거는 주관처부터 다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통행 허가 없이는 북극항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기본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전쟁에 대해서 계속 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이게 개발이 되고 러시아에서 잠깐 조절 강화준다 그래도 아주 추운 겨울날에 이제 큰 뭐 1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바다 자체도 조금 결빙이 되는 현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운항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로 시간 내에서 부유업체들이 많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뭐 동방이라든지, 여기 이제 시간의 현황인데, 동방하고 인터지스, 뭐 요런 애들이 좀 빠졌어요. KCTC, 기존에 이제 물류 대장이었잖아요. 요런 애들이 좀 빠졌고, 또 시간에는 북극항로 개발 관련된 물류업체들이 좀 하락을 했고, 정규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관세부가 94.5%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으로, 2차 전지 소재인, 리튬하고, 그리고 그 소재를 다공한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특히할 만한 사항은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서명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 탄생한 이래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그런데 실은 트럼프 가상화폐 업계에 많은 지지를 이제 받았어요. 많은 지지를 받고 거기서 이제 로비 자금을 쓴 금액이 2억 4,500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2천조 이상의 2억 2천, 그러니까 2천억 이상의 정치 자금을 받은 거죠. 약 5천억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자금을 이제 받으면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얘네들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도 여기 영향을 미쳐서 지금 서클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도 있잖아요. 리플 이런 애들이 은행 라이센스 취득을 추진 중이래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기사들도 앞으로 좀 쭉쭉 나올 거예요. 얘네들의 어떤 행보와 어떤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한
어떤 자기네들의 프로세스와 제도권에서 뭔가 이제 안정적인 그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과 연동이 돼서 우리나라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류도 좀 많이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뉴스는 그 정도가 됐고, 자, 금요일에 이제 과집 종목으로 이제 공유를 드렸던 종목들 중에 국산약품은 뭐 손절이 됐고요. 그리고 파이낸텍은 한 9% 수익, 더즈는 이것도 뭐 손절 내지는 2% 정도, 포스코 퓨처엠이 좀 8% 정도 수익이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매매 관점을 보면, 옥전약품이 지금 요 구간에서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 구간에서. 요 거래대금 들어온, 그러니까 여기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대금 수준이 지금 50억 이상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막 60억까지 거래대금이 나와줬거든요. 물론 요 구간에서 빠지기는 했는데 요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형태의 돌파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 돌파봉의 상한가 하한선 요 아래 요 사이에서 우리는 눌림으로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에서. 그래서 요게를 두 번째 돌파하는 요 돌파봉 여기 보이시는 요 돌파봉에서 매수 구간을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 5,600원, 5,060원에서 5,150원 사이에서 매수를 고려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쭉 빠지는 이런 흐름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2% 정도, 2% 정도 손절 구간이 나왔다고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텍 같은 경우는 자 기준 거래대금을 근거로 한 그 돌파 돌림의 매수 관점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준 거래대금이 4천억인데 그러면 이제 부봉상에서 한 45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40억에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이 정도가 이제 4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40억에 준하는 거래대금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줬어요. 지속적으로. 요 부분에서 이제 빠졌지만 하락 내지는 횡보 구간이라서 그래서 40억 이상 나올 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40억이 벌써 실은 나와줬어요. 요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부터 나와줬죠. 40억이 또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래대금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은 파이낸텍이 슈팅을 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얘 기준 거래대금이 4천억이잖아요. 네, 4천억인데 그럼 분봉상에서 45억 이상 나와주면 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매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매물 흡수를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매물 흡수를 하면서 파동을 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 기존 거래대금이 터질 때 우리는 코스닥은 15% 이상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예상하고 상승 추세의 흐름이 나올 때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봉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눌렸다가 보통 이제 상승하는 주식은 가장 센 게 5분봉 내지는 1분봉이 5일선 내지는 10일선을 깨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무거운 종목이거나 좀 탄탄하게 거래대금을 쌓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1분봉이 20분선을 타고 올라가요. 20분선. 예,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자, 여기를 돌파했을 때 20분선이 1,760원이었어요. 1,760원하고 1,900원 사이에서 여기 요 사이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요 사이에서 매수가 가능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구간을 줬어요. 그래서 얘의 상승률이 지금 9.2% 정도, 네, 그 정도의 수익률이 가능했다. 즉 기준 거래대금을 근거로 한 돌파와 돌림의 매수 관점이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더준인데 얘는 보존 내지는 2% 정도 수익이 됐겠네요. 더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관에서 여기 돌파를 할 때 기존 거래대금이 2,600억이니까 한 25억 정도 그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아침부터 이렇게 거래대금이 20억 이상 터져줬어요. 이 보이시는 아침부터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져줬고 그래서 얘도 오늘 뭔가 해결하보다 했는데 일부봉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대파락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마이너스 5%까지. 그러니까 좀 많이 그랄하게 좀 움직인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봉을 기준으로 했어도 자 21선을 깨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봉들이 좀 나와줘서 자 실은 여기를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이런 흐름을 고려하고서 매수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 5,900원부터 이 라운드 피겨 값인 6,000원까지 그 밴드를 대상으로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2% 정도의 수익 구간은 나와줬습니다. 근데 요걸 만약에 이제 3% 이상을 수익을 봐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수익 정도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본전 내지는 한 2% 정도 수익 구간이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요거는 이제 장중에 추가했었죠. 포스코 퓨처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지금 얘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 10% 이상의 상승봉이 나온 뒤에 지금 금요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봉을 기존 거래대금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6,500억이죠. 그럼 이제 분봉상에서 75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와줬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얼마인가요? 한 90억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계속 빵빵 터져줬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다 한번 뾰족하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존 거래대금을 충족하는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20선 인근에서 이 20선 인근에서 얘가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비중을 분할해서 놀림으로 매수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늦게 부착을 해서 요 전고점 확신을 가지지 못했죠. 여기서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꼬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충족을 하면서 계속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한번 돌파하면 매수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지점을 정확하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 구간을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 그 당시 라운드 피겨 값인 15만 원과 15만 2,500원 사이에서 매수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한 1.5% 정도로 손절은 끊고 수익 구간 이제 길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8.3%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종목들이 카드는 좀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저기 주도 테마는 단연 2차 전지였죠. 그래서 2차 전지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목요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직 바이오 종목이 죽지 않았거든요. 저 목요일에 편입을 했던 국전약품이라든지 몇 종목들은 자 여기 보시면 유한양행, 현대약품 이렇고 유한양행, 자 함정도 요 코스피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요런 상승 장대 양봉이 2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힘을 모으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이 2, 3일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현대약품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국전약품 이렇게 힘을 모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이오와 이제 금요일에 또 새로 올라온 돈이 들어온 2차 전지 섹터들 소재 관련된 섹터죠. 흑연하고 뭐 리추 관련된 섹터, 그쪽 섹터하고 다음 트럼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들이 좀 시세를 주는 한 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그거 세 개 섹터 위주로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한 종목은 여기 뭐 미래나노텍, 포스코 퓨처엠 있는데 얘네 둘 정도 보면 자 미래나노텍은 가벼운 종목이긴 한데 지금 상승률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막 120선을 올라왔고요. 이제 막 올라왔고 거래대금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무겁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을 쌓으면서 차분차분하게 올라오는 포스코 퓨처 얘를 추가를 했고요. 얘는 6,500억이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는 종목들은 1,000억 이상이 기본적으로 터져줘야 되고 이 120선 위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섹터와 종목을 추가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00이나 한기 종목 이런 거는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이렇게 추가를 했고 그리고 리튬 쪽에서는 하이드로, 세비켄,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하이드로 리튬 얘는 환기 종목 120선 이제 돌파했고 3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 하이드로 다음에 세비캠도 이렇게 있는 얘도 실은 1,000억이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는데 리튬 쪽에서 상태들이 다 안 좋아요.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증배 그리고 1,000억은커녕 몇백억 터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세리킴이라는 업체가 2차 전지 그 재활용 업체예요. 2차 전지 배터리를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리튬부터 양극재, 목재 관련된 소재들을 이렇게 추출해다가 그걸 이제 재활용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비캠을 얘를 하나를 좀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세비캠 세리킴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고 폐 리튬 이온 2차 전지에서 양극할부 물질을 정제 분리해서 전기차에 적용되는 리튬 2차 전지의 보일러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그렇죠. 세리킴. 세리킴을 하나 추가를 했고 리튬 쪽에서는 그리고 가상화폐에서는 뭐 SJ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차트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이제 급락만 남았습니다. 급락. 단기적으로 얘가 몇 프로가 올랐냐면 요 바닥에서 400%가 올랐어요. 400%. 500%가 올랐네요. 여기서는 이제 적분 불가 위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뭐 2등이긴 한데 갭 차이가 너무 많이 져서 20선 아래에 있고 지금 110원밖에 안 터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추가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고요. 갤럭시와는 제외를 하고 클라우딩도 뭐 SJ가 올라와서 이게 뜬 것뿐이고 SI 쪽에서도 SJ 마찬가지고요. SDO 쪽에 타이밍을 하나 추가를 해볼까 하고 봤는데 저 K옵션하고 핑거가 있는데 거래대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또 다음 주에 STO 관련된 어떤 심사가 있잖아요. 월요일 10시에. 그래서 K옵션을 보면 지금 뭐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1,000억이 안 나왔어요. K옵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핀거 같은 경우도 34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벼운 종목들이라서 갈 수는 있겠지만 좀 무거운 종목에서 무겁지만 거래대금이 이제 꾸준히 나오는 그런 종목에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좀 계좌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하루하루 수익을 누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한 종목은 강원 에너지가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1200억이 터지고 얘가 실은 여기 7월 15일에 단기가일 종목 지정 예고가 뜨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화살표가 하나가 더 떠서 추격 정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어요. 그런데도 이틀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과 회전율과 그런 거를 이제 거래소 기준에 충족하지 않게 핸들링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일 이식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1200억이나 터져줬어요. 그리고 종가상 최고 종가로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위치상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런 장대 양봉을 한번 보여주고 죽더라도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강원 에너지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경 BK 같은 경우는 흑연업체잖아요. 흑연업체고 옛날에 뭐 승석회 이런 거, 전량사들한테 납품하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황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황산 개발권. 그래서 흑연도 얘네가 이차전지 업체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라운드 피겨 가격인 6,000원을 지금 돌파했다가 살짝 아래에서 끝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그래도 가장 최근에 시장에도 관심을 가졌던 섹터이기 때문에 얘도 하나는 좀 추가를 했고요. 거래대금도 2천억이 터져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비캠 다 추가했고 요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종목은 강원에너지, 태경, 세비캠, 그리고 포스코 퓨처 요 정도 추가를 좀 해줬고요. 그러니까 한 4종목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주나 지선님이 챙겨주시는 자료를 보면 전기장에서는 자 1,000억 이상 중에 빠진 게 있는지 보면 이구이 첨단 소재 1,000억이 터졌죠. 자 1,000억이 터졌는데 지금 정권은 좋다하고 위치상으로는 좋네요. 위치상으로는 좋은데 EV도 요 같은 뉴스로 올라줬어요. 2차전지 소재 업체는 지금 다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외에서는 근데 3%나 빠졌네요. EV 총단 소재가. 포스코 PCM도 한 3%가 빠져줬고요. 그런 상황인데 화살표가 지금 3개가 붙었거든요. 이제 공시를 보면은 단기가일 지정이 됐네요. 네, 단기가일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 포스코 PCM은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태경 BTA도 추가를 했죠.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PCM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지 않고요. 같은 계열이고 그리고 LNF가 1,800억이 터져주긴 했는데 LNF 자 지금 100이고 120장 아래에 있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족보가.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가노이드 가지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보면 얘도 120장 돌파를 했지만 지금 8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이젠 120장에 걸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자, 파일 웹색은 비주얼 관종이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4천억이 터지긴 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20장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와서 하반은 거치고 또 다시 돈이 들어올 때 이런 시점에 추가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 내에서는 지금 북극항로 관련돼서 이제 물류업체들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시간의 등락률 3% 이상 그리고 거래대금 10억 이상 나온 건 요 톱텍 하나밖에 없네요. 톱텍 하나인데 얘네가 이제 SK에 핵심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자 톱텍을 보면 이렇게 슈팅을 주고서 이제 쭉 지금 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물을 쌓고 있어요. 예, 매물을 쌓고 있는데 시간 내에서도 얘네가 지금 한 4% 오르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이 최근에 터진 적이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1,000억 터진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제외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보시면 얘도 기존에 얘는 이제 추가되어 있고 갤럭시 SM도 1%밖에 안 올랐고 21일에 심사가 있다고 했죠. 10시에 월요일 10시 갤럭시 SM이 조금 올라온 거 그 다음에 할 게 좀 없습니다. 자 갤럭시 SM도 보면 자, SM도 차트상의 위치가 나쁘진 않은데 지금 46억밖에 안 터졌어요. 네, 이 정도 위치고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현황을 보면 기금 고지사항은 특별한 건 없었는데 신용 관련돼서 이제 대형하고 현금 비율이 조금 변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7월 21일에 보면 여기 보조금률이 투여명 대형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5%, 50%, 60% 있는데 여기 현금 비율이 10%로 축소가 되고 대형 비율이 20%가 넘어갔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도 공시도 특별한 게 없었고 단일가 해제되는 종목은 하나가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 관종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미장은 약간 살짝 이제 빠진 정도로 끝났는데 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이제 월요일에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시맥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텔레콤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슈팅을 줬었는데
예, 지금 전고점이 한 30%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준 고점을 지금 지지해주는 그런 5일선도 지지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이제 1,440억, 1,430억 이렇게 터질 때만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얘는 요 자리가 이제 좀 결정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요 자리를 깨면 이제 큰 음봉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가려면 요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비레이티는 미장이 어제 같은 경우 종기가 좀 올랐죠. 저 뉴스케일 파워가 한 7% 정도 올라졌어요. 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뉴스광가 또 나와주면서 에너비리 이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비리티를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놨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뭐 들어와 주면서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스가 이어진다면 월요일에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고점도 72,000원, 지금 11%밖에 안 남았고요. 그러니까 에너비를 우리가 이제 수급만 지속이 된다면 수급 믿고서 지속적으로 이제 누릴 때마다 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코스피 종목이고, 그러니까 얘를 월요일에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케일이 7.3%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뭐 기타 상승을 한 거 보면 이제 양자 아이온큐가 3.7% 상승을 했고, 테슬라가 한 3%,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는 뭐 횡보, 마이크로랑 퀄컴이 한 1% 정도 상승을 했네요. 네,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더즌. 자, 더즌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 이제 또 미국 영향을 받아서 지니어스 법안 선정이 됐잖아요. 그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사가 터지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 쪽이 슈팅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자리를 지켜주면서 금요일에 조금 시장이 관심을 받았던 게 이 더진이라는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조금 관심을 받았어요. 정고점도 6,800원, 16% 정도 남았고요. 그러니까 얘를 눈여겨서 보실 수가 있는 월요일에는 좀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거래대금 얘는 2천억이죠. 기존 거래대금.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에서 25억 이상 터져야 그때만 우리가 눌림과 돌파에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강원에너지는 제가 조금 핸들링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강원에너지는 여기서 단기과열 3일째 들어갔어요. 3일째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해제되는 날에 이렇게 큰 슈팅을 줬었고, 그리고 요 날에 또 단기과열 예고가 떴어요. 단기과열 예고가 떴는데 그래도 상승을 조금씩은 해줬어요.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화살표가 여기 하나가 더 붙으면 그때는 이제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 경고 지정 예고 화살표거든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떴고 예, 뭐 거래량이라든지 회전율이라든지 상승률이 특정 거래소 기준에 부합하면 이제 화살표가 하나가 더 붙을 거예요. 그때 이제 경고에 들어가는데 이제 얘가 진짜 강하다면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돈이 이렇게 유입된다면 강원에너지 같은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에 2차 전지 쪽에 돈이 유입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얘가 수상하게 이 훈장을 달고서 여기서도 훈장을 달았는데 네, 이렇게 훈장을 달고 뛰어넘어 버렸고요. 그래서 투자 경고까지 먹었는데, 경고 예고까지 먹었는데, 지속적으로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이 국가놀이 요 행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이상하죠. 월선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다분히. 그렇기 때문에 강원 에너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에너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강원 에너지.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번그 PCM의 양극재, 리튬 양극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태경 PK는 요 태백에 방산 개발권이 있는 그 업체죠. 생소피하고 흑연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도 라운드 PK는 6천원을 한번 뛰어넘었다가 지금 6,500원까지 올라왔었네요. 일단은 이제 윗꼬리를 한 10꼬리 정도 달긴 했는데, 자, 거래대금이 좋아요. 갑자기 2천억이 터졌죠. 여기 기존에 터지던 거래대금 수준은 10억이 안 됐어요, 채. 10억이 안 되던 애가 갑자기 2천억이 터졌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죠. 뭔가 좀 수상하죠, 많이. 그러니까 이때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얘는 요 구간에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요 운봉. 예, 요 운봉, 윗꼬리 단 운봉에서 갭된 운봉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비캠 같은 경우도, 배터리, 이제 재생업체잖아요. 배터리에서 이제 리튬 같은 이온들을, 부자재들을 이제 추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거래대금이 1,000억은 안 되지만, 리튬 쪽에서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재생업체인 세비캠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600억, 그러니까 일본 거기서 10억만 터져도 충분히 슈팅을 줄 것 같아요. 지금 20% 터졌을 때 금요일에 거래량을 볼까요? 거래대금. 예, 보시면, 자, 10억만 터져도 충분히 이렇게 슈팅을 주고 있죠. 10억만 터져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파이낸엠텍 같은 경우도, 자, 이거가, 요거 때문에 그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직결 했던 것들 때문에.
자, 파인 엠텍도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신고가가 지금 12,300원이에요. 약 8% 위치인데, 12,000원까지 얘가 돌파를 했다가 거의 11,950원, 12,000원 거의 다 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매물 이식을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매물 이식. 요 신고가가 12,300원인데 거의 그 인근까지 12,000원까지 갔어요. 그 때문에 얘는, 뉴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주가 지속적으로 요 위에서 5일선도 깨지 않으면서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방위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거래대금도 3천억씩이나 터져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확 빠졌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요 12,300원을 돌파를 해주겠죠. 근데 돌파를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신고가 라인 위는 여기는 이제 신의 영역입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예측을 해서 얘의 목표가는 어디까지다, 뭐 13,000원까지다, 14,000원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솔직히 뭐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다. 요 위에서는 이제 대응만이 다릅니다. 대응. 근데 확실히 여기는 한번 돌파를 해주고 죽더라도 윗꼬리를 잔더라도 돌파를 한번 해주고 죽는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에서 여기가 이제 기준봉, 얘를 이제 기준봉으로 생각한다면 기준봉 안에서 이렇게 횡보, 성방으로의 수렴을 했죠. 이렇게 성방으로 수렴. 예, 수렴을 하면서 여기에 딱 걸쳐놨어요. 요 박스권에 이렇게 이쁘게 걸쳐놨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42,200원에서 끝났는데 12.2%, 오가노이드는 지금 넥스트에서 49,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3% 정도 빠진 건데 내가 아무래도 월요일에 한번 개미를 털어내고 이 하방으로 한번 밀었다가 5일 만약에 이제 갈 생각이 있어도 바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요 1,500억이라는 대금이 떠졌지만 얘 기준 거래 대금은 이제 2,000억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월요일에 한번 이렇게 밀 거예요. 지금 39,15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39,150원이면 요 정도거든요. 뭐 많이 뺀 것도 아니라 3% 빠졌네요. 그래서 얘는 38,000원, 예, 많이 빠져야 이제 38,000원 정도 뺐다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참 좋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승봉이 지속적으로 나오려면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를 체크해가면서 여기까지 52,000원까지 목표가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비체엠은 금리를 추가를 했죠. 매매도 아주 잘했고, 그래서 얘도 유한 양인도 대기업들은 들어오고 나서 2, 3일에 이런 준비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포스코 PCM 같은 경우도 코스피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2, 3일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한 5일선이나 10일선이 올라와서 거기를 딛고 나서 이렇게 다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에 마감했지만 결국에 넥스트에서 3%까지 빠졌어요. 예, 16.3%까지 빠졌기 때문에 얘는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얘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주죠. 그래서 포스코 피체엠보다는 차라리 이런 바이오 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저고점이 13% 정도 남았고 2,000억이 기존 거래 대금이다. 얘를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D&D 파마텍은 지금 15가입니다. 이게 15만 4,800원이 15가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1,460원이 나오면 지금 거래대금 빠졌다가 이렇게 슉 거래대금이 나오면 다시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질 때, 거래대금 15억 이상 터질 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도 신고가에 딱 붙여놨네요. 네, 이렇게 이쁘게 신고가에 딱 붙여놨어요. 65만 원이 신고가인데, 그래서 얘는 2,000억 터질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억이면 기준 거래대금이 분봉상 35억 이상 터질 겁니다. 분봉상. 자, 유한양행은 한 2, 3일 정도 횡보가 예상이 되고요. 현대약품도 2, 3일 횡보, 5일선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은 자, 5일선을 지금 만났네요. 만나고 나서 추가적인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안 나오면 여기 11선까지 아마 떨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캠 관련주인 3A 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일선 위에서 횡보 중이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100억 이하라서 솔직히 관점에서는 삭제를 하는 게 맞는데 120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변동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지켜보는 걸로 하고 국전약품도 2, 3일 이제 횡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NHN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죠. 그래서 얘도 지금 마이너스 2.5%까지 한 0.5% 정도 상승을 했네요. 차라리 얘를 이쪽으로 올릴게요. NHN을 포스코 비추행만 조금 내리고 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요. 자, 동형 철반, 얘도 이제 거래대금 나올 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은 거래대금이 터질 때, 기준 거래대금이 나올 때, 그때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이닉스 이하부터는, 중요한 어떤 이평선이라든지 거래대금이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삭제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닉스 삭제. 사이닉 솔루션도, 사이닉 같은 경우는, 1.5%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얘는 다음 주에 하루 이틀 더 볼 거고요. 요 시가인 11,000원을 깨지 않으면서 깼다가도 조가상으로 올려놓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거래대금 자체가 일단은 좀 많이 올라줘야 되고요. 얘는 이제 3,000억이 터져야 되는 애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15% 이상 상승이 나오고요. 자, CTK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주인데,
오일선을 깼습니다. 네, 거래대금도 너무 많이 줄었고요. 100억 이하로. 그러니까 삭제를 하고, 바이오 비주도 거래대금이 안 좋죠. 71억 삭제하고, 부국주본도 62억, 11선 다시 깼네요. 삭제하고, UNAI도 주독적으로 이제 하방 추세고, 거래대금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좀 내려놓을게요. 신규주요 라인으로. 그리고 뭐, 물고니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많이 빠졌죠. 얘도 신규주 쪽으로 내려놓고요. 그리고 후묵화재도 지금 11선도 깨고, 거래대금도 36억입니다.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이 정리가 됐고요. 자, 이번 주에도 비가 지속적으로 쭉쭉 내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갤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은 좀 매년 그렇잖아요. 우리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주포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보면 이제 휴가들 떠나잖아요. 그래서 장이 좀 비실비실하고, 어떤 이렇다 할 테마 형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도주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별성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네, 개별 이슈를 가지고, 개별 뉴스를 가지고, 이제 잠깐의 슈팅을 주는 그런 장들이 많이 펼쳐질 거고요. 쭉빼기도 많이 나오는 장세가, 그러면 이제 7월 말부터 8월 한 중순 20일까지, 그렇게 좀 시장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매년 보면은. 그래서 꼭 기간에는, 추가 뉴스도 별로 이제 희망이가 없죠. 보면 이제 자해야 횡보, 예, 올라갔다가도 윗꼬리에 달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말로 형해서 이제 21일이면 말이잖아요, 거의. 말로 형해서 가는 주기 때문에 한 1, 2주 남았어. 1주하고 한 3일 정도 남았죠. 이때면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뭐 이슈가 확실한 종목, 재료가 터진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서만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그러니까 번다는 생각보다는 지킨다는 생각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